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익인간 얼라이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7월 15일 금요일입니다. 7월 15일 금요일 아침에 좀 테니스를 치러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인 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테니스를 쳤습니다. 노인 되시는 분들이 막 90세가 다 90세, 80세, 70세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테니스를 치는데요. 예, 다들 막 2시간씩 칩니다. 근데 오늘 한 1시간 치니까 비가 와가지고 지금 빨리 끝났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여기는요, 오렘시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오렘 패밀리 피트니스 센터 있습니다. 자, 비가 오니까 참 좋네요. 비가 오니까 아주 날씨도 좋고, 그 다음에 요즘 좀 가물었는데 비가 오니까 이곳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아주 반가워서 이렇게 반가워서 그 비를 아주 반기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비가 오고. 자,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여기서 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냐면요. 오늘 한번 그 중룡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룡. 자, 우리가 이제 동양에서는요, 동양 고전에서 사서삼경 중에 하나가 중룡이죠. 노노맹자, 중룡대학, 시경, 서경, 주역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룡이란 책이 있는데요. 자, 이 중룡 선생님도 그 학창 시절에 중룡이란 책에 한때 거기에 아주 심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중룡만큼 중요한 덕목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발전하고 또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고 하는데 우리에게 정말 최상의 지혜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중룡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룡은요, 쉽게 말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 다음에 넘치지도 않는 상태, 그게 이제 중룡이라 그러죠. 그래서 모든 덕은, 미덕은 다 중룡에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중룡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중룡을 영어로 이제 골든 민이라 그래요. 민. 영어로 MEAN 하면요, 그게 평균치라는 뜻이 있어요. 평균치. 가운데치를 민입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그 가운데 것이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이제 골든 민이라 합니다. 골든 민. 뭐 이제 그걸 또 뭐 영어로 표현하면 너무 치우치지 않고 적당한 걸 moderation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골든 민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특히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어떤 것이 참된 지혜냐를 알려면 그것이 이게 정말 중룡에 가까운가, 중룡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도 중룡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게 중룡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도 중룡을 실천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그 중룡의 덕을 중룡을 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알고 보면 가장 최선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20세기에 들어와서 세상이 완전히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나누어져서 서로 대립을 하고 오늘날까지 이르르고 있는데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요, 공산주의라고 해서 전부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노동자, 농민, 억압받는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잘 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공산주의도 결코 이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그들이 그 공산주의 노동자, 농민, 억압받는 사람들을 골고루 잘 살게 해준다는 미명하에 그들이 또 정치 체제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독재 체제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다가 이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하려니까 인간의 자유를, 그러니까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고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는, 그리고 또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보장해주지 않는 그런 사회 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본주의도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 바로 부익부 빈익빈 아닙니까?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하게 돼서 억압받는 사람들은 항상 노동자, 농민, 그 밖에 억압받는 사람들은 계속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자본주의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발돼서 나오는 것이 이제 공산주의 체제인데, 사실 자본주의 체제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체제도 알고 보면 그 자본주의 체제도 그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하죠. 그래서 있는 사람은 너무 있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또 없는 사람은 굉장히 잘못 사는 사회. 자, 그런 사회가 또 좋은 사회라고는 볼 수 없죠.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라고 해서 아주 뭐 나쁜 것만은 아니고요.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서 결코 뭐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사회는 복지 사회가 가장 좋죠. 왜냐하면 인간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아프면 병들면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정말 좋은 사회죠. 사실은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보면 지금 현재 잘 산다는 북구 유럽들, 특히 이제 뭐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그런 나라들은 전부 이제 복지 사회를 그러니까 그런 거 다른 얘기로 수정 자본주의라 그러죠. 수정 자본주의, 즉 복지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인간의 자유와 기본 인권을 억압하고, 그래서 특히 종교의 자유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취지는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결국은 발전하지 못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중용을 취해야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서 항상 좋은 것만도 아니고 공산주의 사회는 또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구 유럽처럼 복지주의 사회, 국가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의식주를 해결하고, 또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고,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 자, 그런 사회가 사실은 좋은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요, 너무 양극단으로 서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서로 잘났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보수, 진보, 사실 어느 편이냐 하면 어느 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수도 보면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진보는 또 너무 좌파적인 성격이 너무 강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퍼주려고만 하는 그런 태도, 그런 것도 사실은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보수와 진보가 서로 틀렸다고 서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서로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또 서로 개선할 점은 개선하면서 서로 이렇게 융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좋은 사회가 되지,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항상 중용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선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제 미국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미국이란 사회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지나치게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도 사실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나 미국이란 사회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의식주, 기본 의식주를 해결해줘요. 그리고 또 아주 뭐라 그럴까요,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그 병원비도 굉장히 싸게 해주고, 그런 보험 혜택도 아주 저소득층에는 그만한 또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 미국은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그런 사회예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미국이란 사회도 상당히 그 복지를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사실 이제 중산층이 살기 좀 어려운 사회예요. 중산층이
좀 살아가기 굉장히 좀 힘든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미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못 살려면 아주 못 살고 잘 살려면 아주 잘 살아야지, 중간층에 있으면 굉장히 병원비도 비싸고 여러 가지로 살기가 힘들다는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제 미국이 정말 세계 가장 최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얘네들은 3권이 분립이 돼 있어요. 3권이 분립돼서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견제하는 사회. 그러니까 그 권력이 한쪽으로 너무 독점할 수 없는 사회. 그래서 그런 사회가 사실은 좋은 사회죠.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 발전하는 그런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미국의 그런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많이 본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1948년서부터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받아들여 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항상 중용이 가장 최고의 미덕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너무 공부에만 매달려 있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죠. 공부도 하고 노는 것도 좀 놀면서 이렇게 인생을 즐기면서 이렇게 그것도 중용을 취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항상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생각들, 그런 것들은 결코 올바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도 많이 개선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너무 서로 너무 너무들 싸웁니다. 한마디로 너무 서로 비판하고 그것도 도가 지나치게.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사색 당파가 아주 심했죠.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서로 견제한다는 의미에서는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옛날에 그 사화, 무오사화, 갑자사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반대파를 막 잡아 죽이고 그런 일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정신, 그게 바로 이제 중용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서 중용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See you next time.